자, 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용기 주는 사람 공시법 강의하는 김미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서 축척 변경 들어갑니다. 여러분, 축척 변경 이게 이 시험에서 지금 나온 단일체 최근 5, 6년 동안 거의 매년 나왔어요. 그래서 출제 비중이 아주 높아요. 자, 그래서 꼼꼼하게 축척 변경 관련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축척 변경이라는 게 뭐냐? 학생들한테 축척 변경 그러면 단순히 작은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한다. 반드시 지적도에서 해야 되고요. 임야도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만 옮겨가야 돼요. 반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왜 면적이 바뀌냐 이러거든요. 왜 경계가 새로 정해지냐 막 그러는데 여러분 단순히 축척만 키우는 게 아니라 축척 변경 대상 지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축척 변경 지역은 일단 한두 필지가 아니라 뭐 수십 필지부터 수천 필지까지도 대상이 돼요. 분할합병, 지목 변경은 한 필지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축척 변경은 수십 필지에서 수천 필지가 대상이 되고, 그리고 여기는 자 도면상 경계하고요. 도면상 경계하고 실제로 담쳐 놓은 게 안 맞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이렇게 바꿔주면서 이거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그때 기준을 이걸로 잡아. 실제 담쳐놓은 점유 기준으로. 점유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는 경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적도를 다시 그립니다. 지적도를 다시 그리고 거기서 면적을 계산해요. 그러니까 면적에 증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이 도면상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정했고 거기서 계산된 면적이 써 있거든요. 근데 이걸 실제 담쳐놓은 점유 상태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계를 다시 정해서 면적을 구하니까 면적의 증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토지가 대상이 될까라고 했을 때 잦은 토지 이동으로 1필지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측량성과 결정이나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가 곤란하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한 이 잦은 토지 이동이라는 것은 분할을 되게 많이 했다. 그래서 필지가 너무 작아졌다. 그래서 너무 작으니까 정리 곤란하다. 거기다가 이게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안 맞는다. 그래서 소관청이 축척을 키워서 다시 그리겠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 하나의 지번배적에 하나의 지번배적 안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다라고 했어요. 하나의 동이 있는데 거기 축척이 다 달라요. 지역마다. 그러니까 소관청이 관리할 때 불편해서 싹 밀어버리고 500분의 1로 통일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절차를 보시면 자 일단 이거 할래 때요. 소유자 동의 필요합니다. 그리고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이 필요해요. 이거 동의받고 의결 거치는데 자 소관청은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직권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행적의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요. 자, 얼마라고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라. 이게 소유자가 신청할 때도 동의받고 소관청이 직권을 할 때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 소유자 동의를 받고 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면은 이제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소관청은 의결을 거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라. 여기서 하나 우리 정리하고 할 것이 자, 우리가 지금 지적법 배운 것 중에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사항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지축, 반출, 지번변경, 축척변경. 이 반출은 지적 공부를 소관청 밖으로 청사 밖으로 반출할 때 그 반출이거든요. 이 세 가지 있을 때 반지축 할 때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승인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 승인까지 받았으면 이렇게 할랍니다 라고 확정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소관청은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에는 자, 지체 없이 20일 이상을 공고해 줘라. 뭐 어느 지역에서 언제까지 한다 뭐 이런 것들을 공고하거든요. 그럴 때 자 이제 이 공고가 내용 중에 소유자들 협조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 협조에 관한 사항이라는 게 뭐냐면 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행지역 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고 있는 날로부터 30일 내로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 표지 설치해라. 내가
어디까지 점유하고 있어요? 라는 것을 말뚝을 박아줘라 그 말이에요. 30일 내로. 그래서 점유라는 말이 가장 핵심인데 실제 시험은 이것이 나왔지 이게. 그리고 이것도 나오게 되고. 이 자리가 여러분 소관청이라고 바뀌면 틀리는 거예요. 소유자나 점유자가 30일 내로 현재 점유하고 있는 거기다가 경계점 표지 설치하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다음에 이제 자 5번에 오니까 이 점유 상태로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측량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측량을 해서 소관청은 시행적 안에 각 필지별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합니다. 다 새로 정하는 거예요. 지번 새로 정합니다. 여러분 그 지번 있잖아요. 아까 지축행할 때 지축행 도시개발사업장에서 지번 부여방법 준용하는 것이 지축행이란 말이에요. 이 축척 변경이라는 거죠. 지번 새로 정해지고 지목도 현재 점유하고 있는 대로 다시 바꿔줍니다.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점유하고 있는 대로 경계점 표지 설치하고 그걸 측량을 해서 경계가 정해지니까 면적, 경계, 좌표 다 새로 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5가지가 다 새로 정해진다. 니은번 소관청이 축척 변경을 측량할 때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설치한 경계점 표지 기준으로 새로운 축척에 따라서 자 면적, 경계, 좌표 정합니다. 이렇게 규정이 이게 먼저 나오고 나중에 나오거든요. 근데 니은번이 먼저 나온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점 표지 기준으로 측량을 해서 경계, 좌표, 면적 정한다. 거기다가 지번, 지목까지 다 새로 정한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면적의 증감이 생겨요. 어떤 필지 면적은 늘었다, 줄었다. 이것을 지번별 조서에다가 작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축척 변경 절차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지적 공부 등의 정리가 정지됩니다. 싹 다 바뀌니까 중간에 고쳐놔버리면 오히려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정지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청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필지 면적이 9.8제곱미터가 줄었어요. 어떤 것은 7.5제곱미터가 늘었어요. 그럼 이렇게 면적이 줄거나 늘거나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절차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청산 절차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면적 증감에 대해서 청산하려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번별 제곱미터 금액을 정합니다 라고 나와요. 이게 소관청이 바로 얼마다라고 정해버린 게 아니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라 이렇게 되거든요. 이 경우에 소관청은 시행 공고 1 현재를 기준으로 시행적 안에 각 토지에 대해서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미리 조사해서 위원회에다가 제출한다. 여기서 여러분 이거 M2가 아니고요. 이게 제곱미터인데 이렇게 나왔네요. 제곱미터.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제곱미터당 그 가격을 얼마로 할 거냐와 관련돼 가지고 소관청이 다 자료를 조사해서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면 위원회가 얼마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결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곱미터당 금액이 정해졌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면적을 곱하면 그러면 청산금이 산정이 되죠. 그래서 청산금은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증감 면적에 제곱미터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청산금이 얼마로 나왔잖아요. 그것을 공고하고 그리고 열람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할 때에는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됐다는 뜻을 게시판에다가 15일 이상 공고해 줍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게 해줘요. 자, 금액이 누구는 얼마를 내놔야 된다. 어떤 필지를 얼마를 받아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요. 게시판에다가 전부 다 공고하라 그 말이고 일반인들이 다 열람할 수 있게 하라는 거죠. 근데 15일 이상 이걸 알아야 되죠. 15일. 그 다음에 청산금의 납부고지 및 수령 통지라고 나왔는데 자, 소관청은 청산금을 결정한 날로부터 자 20일 이내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및 수령 통지를 해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공고한 걸로 또 모자라 가지고 일일이 또 통지해 준다 이 말이죠. 여기서 제가
공통 1520이라고 합니다. 공통 1520. 공고는 15일 이상 하고 통지는 20일 내로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공통 1520. 그러면 자, 청산금에 대해서 이제 이의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얼마를 내놓으세요. 얼마 받아가세요. 통지가 왔잖아요. 그럼 그걸 받은 소유자는 아니 뭐 이거밖에 안 준다 그러냐? 이렇게 많이 내놓으라 그러냐? 라고 이제 불만이 있을 텐데 그때 이의 신청할 수 있게 기회를 준다. 그러면 청산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입니다. 1개월 이내에 소관청에다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개월 내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다 뭐 이의 신청을 안 한다거나 이의 신청 절차가 끝났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청산금을 정말 납부하고 지급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자, 고지를 받은 자는 고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로 소관청에다 청산금을 내야 되고 소관청은 수령통지 한 날로부터 6개월 내로 지급해줘라. 그러니까 면적 늘어난 사람들은 돈을 내놓을 것이고 얼마 내로? 6개월. 그리고 면적이 줄어든 사람들한테는 돈을 줘야 돼요. 얼마 내로? 6개월. 그래서 내놓든 지급하든 6개월입니다. 라고 정리하면 되죠. 다음, 그러면 돈을 주고받았는데 돈이 남거나 모자란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차액 처리. 차액이 생겼을 때는 초과액은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결국 포인트는 지자체입니다. 여기 지자체가 포인트인데 이 자리를 만약에 국가라고 쓴다거나 소유자라고 쓰면 땡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청산금의 지급 및 납부가 완료가 되면은 소관청은 지체 없이 확정 공고하는 거예요. 작년엔 이게 한 문제였어요. 이게. 그래서 언제 확정 공고를 하냐라고 했을 때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 이게 정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할 때는 보통 돈 주고 받는 게 다 끝나면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우리 법에는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 시행적의 토지는 확정 공고일에 토지 등이 있는 걸로 본다. 토지 이동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확정 공고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정리해 보면은 여러분 이 토지 이동 효력 발생 시기는 원칙적으로 할 때는 등록할 때입니다. 지적 형식주에 따라 등록할 때. 근데 예외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축적 변경 이것인데 확정 공고일에 효력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도시개발사업적. 도시개발사업적에서는 이게 공사가 준공된 때 효력 발생합니다. 그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확정 공고까지 다 맞춰졌지 않습니까? 그럼 지적 정리하는 거예요. 소관청은 확정 공고한 때는 지체 없이 축적 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 공부에 등록해라 이렇게 나가죠. 등록해라. 그 다음에 변경 등기 촉탁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축적 변경이 끝나는 거예요. 절차가 상당히 긴데 이게 워낙 많이 나오니까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아까 우리 하다 보니까 축척변경위원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축척변경위원회와 관련돼 가지고 좀 봐야 됩니다. 자, 축척변경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소관청에다가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축척변경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축척변경한 사항 심의 의결이다. 이거 하려고 어디다가 두느냐라고 했을 때 소관청이에요. 그러면 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2분의 1 이상을 소유자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원회의 성격을 소유자들의 대표기관이다라고 말하는 게 이렇게 구성원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할 때는 자, 5는 10의 2분의 1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5명에서 1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중에 2분의 1 이상을 소유자로 해라 이러고 있으니까 5는 10의 2분의 1이다. 이 경우에 시행자가 안에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세요. 이게 지역이 비교적 넓지 않아서 한 5명 이하다. 소유자 다 해봐야 그럴 땐 전원을 다 위원으로 위촉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 위원장은 소관청이 지명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위원은 해당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이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소관청이 위촉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누구 아무나 데려다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자, 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이니까 유지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거나 지적 전문가들 중에서 소관청이 위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자, 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 이제 꼭 알아야 될 내용이죠.
주로 청산 쪽에 관여가 됩니다. 주로 청산 쪽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축척변경 막 시작할 때 보면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 말 나오잖아요. 이때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할 때 이게 뭘 의결하는 거냐? 이게 첫 번째 거.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결의예요. 그리고 2번, 3번 청산입니다. 제곱미터당 금액 결정과 청산금 산정, 이거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 2번, 3번은 주로 청산 쪽에 관여돼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 밖에 소관청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뭐 이건 됐다 치고 주로 이제 1, 2, 3번에서 문제가 나오겠죠. 4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문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위원회 회의 등과 관련돼서 보니까 자,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안건을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세요. 라고 5일이라고 그러죠. 5일. 왜 5일이냐? 라고 했을 때 주 5일째 근무하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제가 이게 물론 타당하진 않지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중에 중앙지적위원회 회의 소집할 때도 거기도 5일이거든요. 5일 전까지 통지해 줘라. 여기까지. 그래서 축척변경 그 절차와 그 다음에 그 축척변경위원회와 관련돼서 이게 한 타임 다 잡아먹었어요. 그만큼 중요하고 양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잘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